봅시다. 페이지의 단위로서 요약집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대표 기출문제 해가지고 103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103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그가 1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맨 위에 대표 기출문제 2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거기서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자산세 과세 표준. 자, 물음표 옆 보니까 자산세 과세 표준 옳은 것 돼 있죠. 아직도 못 찾는 모양인데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문제 키 자원했어요. 자원했고 거기에서 기억 봅시다. 기억 보니까 단독주택, 부동산 나왔죠. 자, 물어본 것이 과세 표준 물어봤고 부동산 나왔으니까 단어 있어야죠. 공정 단어 있어야 됩니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건축물, 부동산이죠. 어떤 단어 있어야 돼요? 공정.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 토지죠. 토지니까 부동산.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공정 단어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공동주택이니까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서 공정 단어 있어야 되겠죠. 공정 단어 글자는 없으나 숫자 60 나오죠. 이게 바로 공정. 그러면 답은 어의 단위로서 리을이 됩니다. 옳은 거 1개. 그리고 미음에서 건축물이니까 부동산.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공정 단어 있어야겠죠. 공정 단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틀렸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에 부동산이었으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 단어 없으면 틀렸다. 그리고 공정 단어 없다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이었으면 70%가 공정, 주택은 60%가 공정이다. 이것만 알았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뒤로 가볼 때에 먼저 106페이지 봅시다. 106페이지에서 아직 안 배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줄게요. 기출문제 1번. 1번에서 106페이지에서 기출문제 1번 자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외 용도로 겸하는 건물. 그럼 이건 뭘 물어볼까요? 겸용주택.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이유로서 기억에서 거기에 약간 갈라겠더니 한 동자 나왔죠. 동자 보자마자 아파트.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분만, 주택. 맞죠? 그 다음에 한 구자 나왔죠. 한 사람 소유자 건물이다. 한 사람 소유자 건물이니까 한쪽에 몰아준다.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60%니까 50% 이상 됐죠. 주택으로 본다. 맞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도 단어만 아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는 몰라도 단어 찾기 하시면 됩니다.
답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 밑줄.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지방세의 공통적 내용으로서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바닥면적 10배입니다. 바닥면적 10배로서 맞는 문장인데 설명드릴게요. 지방세의 공통적 내용이니까 취득세 가지고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취득세에 대한 일로서 설명해 줄게요. 자, 취득세에 대한 일로서 볼 때 아직 안 배웠던 게 있었는데 뭘 안 배웠었냐면 무글중자의 중과세율 안 배웠죠. 이 무글중자의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었다면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일반적 세율에다가 표준 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다 내용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8%를 더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을 무겁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세율을 무겁게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져요. 근데 그 이론적 내용으로서 알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합시다. 배 아픈 물건이다. 배 아픈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겁게 한다. 이러면 딱 맞아요. 그리고 배 아픈 물건이니까 입에서는 0 나와야 돼요. 배 아프면 입에서 0 안 나옵니까? 안 나오신 모양이구나. 저는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여기 적어졌어요. 욕에 대해서 서8.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요. 진짜 욕 돼요. 액센트를 약하게 하니까 서8. 이러면 되겠죠. 지금 이제 동영상을 안 찍고 있다면 제가 욕했어요. 그런데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욕은 안 씁니다. 여기는 서8로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34평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배 아프니까 너는 일반적 세율, 표준 세율, 너는 배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높은 세율, 무글중자 중과세율로서 8% 더한다. 이 나와져요. 이 내용이 바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배 아픈 물건들이에요. 그럼 별장 배 아파 안 아파요? 상대편이 별장 취득했으면 배 아프잖아요. 별장도 사치성 재산. 그리고 또 단란주점, 룸사롱 건물. 여기도 배 아프죠? 안 아픕니까? 배 아플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고급 오락장. 그것도 배 아파요. 또 고급 주택. 이게 바로 고급 주택입니다. 여기도 배 아프죠? 배 아프니까 이런 배 아픈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액을 아주 높게 줘요. 이 내용 알면서 이제 연결시킵시다. 여기서 부스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가 두 사람이었으면 경계는 명확합니다. 왜 명확하냐? 담장 칠 거 아니에요. 담장 칠 거니까 그는 명확하게 될 건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면서 용도가 두 개였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진 내용이 바닥면적 10배예요.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임야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했을 때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매매니까 유상, 임야니까 농지 이외, 유상 농지 이외니까 세율은 1000분의 40, 4% 됩니다. 4%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장에 대한 내용 신축했으니까 원시 취득 1000분의 28 되겠죠. 거기에다가 별장이니까
욕 나와야죠. 써 8. 8% 더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수는요, 10.8%가 됩니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가요.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부수 토지에 대한 용도 10.8%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토지 경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4%,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10.8%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소유자 너가 해. 이렇게 나온다면 소유자는요, 요만큼이 부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에서 면적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한 면적이 바닥 면적 10배. 자, 여기까지가 바닥 면적 10배였다 합시다. 그럼 여기는 10.8%. 10배를 초과된 나머지 부분은요, 임야로서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 문장에서 부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나온다면 바닥 면적 10배로서 아시면 돼요. 바닥 면적 10배니까 맞죠? 라니로서 1번 맞는 문장 됩니다. 1번에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서 5번 되겠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갑시다. 4번. 3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주택에 대한 자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 적용된다. 자,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죠. 주택별 했잖아요. 맞는 문장이고요. 다시 5번 갑시다. 5번에서 상가 건물에 대한 자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을 고반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자, 거기서 상가 건물도 건축물이죠. 부동산이니까 과세 표준은요, 뭘 고반다? 공정. 공정 고반다. 맞죠? 거기다가 뭘 고발할까요? 세율. 자,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은 토지와 합친다, 따로따로다. 따로따로니까 비례세율 되겠죠? 비례세율 곱해서 산정한다. 라는 의미로서 5번도 맞습니다. 6번 갑시다. 6번에서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자,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이다, 제외다. 아까 보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라 그랬죠.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6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가서요. 21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1회 때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에 공정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하나인다? 틀렸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뭐가 낄까요? 건축물. 건축물이 끼어야 되는데 주택, 토지에 하나인다? 틀린 겁니다. 한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한자 나오면 다른 물건은 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이 포함이 되는데 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10번. 10번에 대한 내용은 25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과소신고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가산하여 징수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자, 자산세가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결정이면 과소신고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다는 겁니다. 내용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에서 10번 내용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에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산세 산출세금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연도 뭐 나왔어요? 직전연도. 이 단어 보자마자 세부담 상한이다 하면서 직전연도 앞에서 이제 글자 찾기. 주택 글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주택 글자가 없다면 뒤에서는 100분의 150까지. 주택 글자가 있다면 100분의 150보다
낮은 숫자. 주택 글자 있죠? 그러니까 낮은 숫자가 되는데 100분의 150까지도 틀렸죠? 1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재산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6월 1일. 틀렸죠? 자, 이런 일로서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국가, 연부, 무상 이렇게 다 나온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다. 이거 했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막바로 요약집으로 할게요. 요약집에서 동그라미 4번 11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탁법 나오죠. 신탁법 나왔을 때 실질적 소유권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신탁법이란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위탁자. 수탁자는 서류상으로만 쓰면 소유자죠. 실적 소유자는 위탁자. 유탁자란 말과 (11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서 신탁법 나왔죠? 거의 밑줄. 그리고 끝에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유탁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5번에 대한 내용 한 문장으로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속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단어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채비지와 보류지는 누구 걸로 배우냐면 사업 시행자 것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채비지와 보류지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6번에서 재산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기다가 밑줄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누구 소유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용한 자가 사용 수익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사용자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꼭 있어야 할 말로서요. 기속불. 이 말이 있어줘야 사용자가 나와져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구별할 때 구별이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암기가 안 돼가지고요. 암기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돼요. 뭘로 연상하시면 되냐면 기순용사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기순용사로 연상하였으면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요 순자에 대한 눈을 이렇게 한번 뒤로 바꿔봐요.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본다면 속자가 약간 보이죠?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올리니까 이렇게 기수가 어디나요? 여기 석자가 약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 용사를 바꿔봐요. 그러면요 사용자. 그래서 기승 용사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연상하게 되면 이제 기속불 이 말이 나왔다면 끝말은요 사용자.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7번에서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공동 소유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이니까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유 재산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 말은요 지분 권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시다.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정리할게요. 자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 1,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 그리고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자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잔금 지급 날짜를 보고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앞에 있다면 매수인,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1일 뒤에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하는 거고, 그리고 미등기였다면 그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 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 판단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 했으니까 문장을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다. 또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었으면 그때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주된 상속자 됩니다.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국가 말 나오고 뒤에서 연부 나오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란 말은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연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나왔으면 연부 뜻, 매수계약자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 나왔으면 매수계약자 뜻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로 되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보류지 이 말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기속불,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로서 되고, 공유재산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그때는 지분권자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다 풀려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111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나오죠. 기출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보죠. 111페이지에서 기출문제 1번. 1번 보니까 문제의 지문 길죠. 빨리 문제 키 잡아야 돼요. 문제 키 잡기 위해서 는자 앞에는 단어, 마침표 앞에는 단어가 문제의 키의 80%니까 맞춤표 앞 보세요. 자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의 문제는 납세 의무자 문제였어요. 납세 의무자 문제였다는 거 알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죠. 기준일 현재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라는 의미로서 1번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의미로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납세 의무자 물어본 내용이 문제다는 거 알고, 포인트 잡아야죠. 재산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뭐 나왔어요? 기속불. 기속불 나왔죠? 나왔으니까 빨리 떠오는 거 기순 용사. 용사 나와야죠? 용사 사용자. 뒤로 쭉 가보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기 비싸요. 다시 3번. 3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납세
의무자 문제.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에서 포인트로서 3번 거기에 쭉 가보세요. 쭉 가보니까 그 줄 끝에서 나온 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요. 공무상 소유자.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공무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틀렸죠? 뭐로 가야 돼요? 공무상 소유자로서 가야죠. 3번 틀렸고요. 4번. 4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자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그러면서 키 잡았으니까 포인트를 볼 때 국가 나왔죠. 더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보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매수 계약자 가야죠. 그런데 매도 계약자? 틀렸죠.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매수 계약자. 그 다음에 5번. 자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공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어느 경우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있는 거죠. 국어 공부 문제였습니다. 라니로서 여기는 맞고요. 그러면 6번 갑시다. 재산,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뭐 넣었어요? 공유. 이 말 넣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할 거니까 지분권자가 나와야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지자체가 정한다? 틀렸잖아요. 지분권자로서 나와야 맞습니다. 6번 틀렸고요. 7번에서 국가 나왔죠. 바로 옆에가 선수금 받아 연부 나왔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무상. 그럼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는요. 매수 계약자. 매수 계약자는 말은 없고 무상으로 받은 자. 무상으로 받은 자가 바로 매수 계약자죠. 라는 이유로서 거기 7번용 맞는 문장 됩니다. 그러면 8번에서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자, 여기에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그때는 원칙입니다. 보니까 그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또 기속불 이 말도 없고요. 국가 연부 무상도 없고 그럼 여기 나온 내용은 원칙. 사실상 소유자. 라는 이유로서 8번 맞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전세 준 경우예요. 전세로 주었을 경우에 저기서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죠. 그럼 그때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9번 국가 나왔죠. 그리고 선수금 받아 나왔고 그 밑에 줄에서 무상 나왔죠. 그런데 끝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있죠. 누구에게? 매수 계약자에게. 그럼 거기에서 9번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10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어떤 글자가 딱 튀어나옵니까? 신탁법. 이 단어 보자마자 위탁자 나오면 되겠죠? 위탁자 있죠? 맞고요. 26회 때 나왔던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제 아닌 거 고릅니다. 기억해서 5월 31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한 경우에 매도인이 납세무자. 잔금 지급 날짜가 5월 31일. 그러면 6월 1일 전에 있죠? 6월 전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그런데 매도인 틀렸죠? 다시 니은에서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분권자. 자, 공유 토지. 토지가 재산이죠. 공유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다. 라는으로서 니은 맞고요. 디귿 신탁법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로서 되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보세요. 가봤더니 그 줄 끝에서 채비, 밑에 줄에서 지, 연결하니까 채비지. 채비는 누구 거? 사업 시행자 거. 그런데 거기에서 정전 토지 소유자 틀렸죠?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기출된 내용의 응용입니다. 응용된 것은 어려워요. 해보죠.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회상 소유자는 을이다. 여기서 틀렸어요. 뭐 때문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무상 소유자.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실상 소유자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12번 틀렸고 이걸 풀었으면 13번은 금방 알아요. 해보죠.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보니까 상속 나왔죠?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되면 주된 상속자. 신고했으면 사회상 소유자인 상속인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신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구별시켜줘야 돼요. 근데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공무상 소유자죠. 공무상 소유자는 갑. 갑이 사회상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저 국어 공부도 아니고 한글 공부합니다. 한글 보니까 신고하더라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하더라도 했잖아요. 저 한글 하는데 저 국어 공부 안 해요, 지금요. 국어 공부 하시려고? 신고하더라도 했으니까 신고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다? 갑이다, 종중이다. 사회상 소유자인 종중됩니다. 너무한다. 되겠죠? 자, 이런 의미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으로서 갑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상 구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주 어려워요. 괜히 제가 말했네요.
어렵지 않고요. 이 내용은 기본서로 보시면은 이게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13페이지에서부터 문제 빼놓고 119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6페이지입니다. 기본서에서는 15페이지, 요약집에서는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1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재산세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회부터 33회까지 하여 볼 때 몇 번 출제냐면 31번 출제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아시는데 거기에 대한 늘어서 이제 기본 틀만 아시면 돼요. 기본 틀만 알면은 이거 금방 알아요. 근데 기본 틀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니까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기본 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토지에는 주택은 제외다 포함이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다. 그러니까 주택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아래 전제가 있어요. 전제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국토는요 좁아요. 국토 넓습니까? 좁잖아요. 좁은데 인구는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정해줘야 돼. 근데 국가가 정해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산국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하지 않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줘야겠어. 토지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과세하는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 뭔 빼겠다?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모든 토지를 과세할 때 기본을 잡아야 돼요. 기본이 뭐냐? 맨 땅이에요. 맨 땅. 맨 땅이 곧 뭘까요? 나대지. 맨 땅에 대해서는 합쳐가지고 과세합니다. 합쳐서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맨 땅은 종합합산 그래요. 합쳤다 뜻이 뭡니까? 종합. 합쳐서 과세한다. 종합합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종합합산이 맨 땅. 맨 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맨 땅보다도요. 얘가 이제 원칙인데 맨 땅보다도 토지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면 세금액은요. 낮게 잡아야 돼요. 또 맨 땅보다도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세금액은 엄청나게 높게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토지 생산성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맨 땅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는 종합합산 되고 다시 이제 여기 볼 때 영업토지에 대한 내용과 같이 나대지하고 연관시켜봐요. 영업토지는 나대지보다도 생산성이 있다 없다? 있죠. 있으니까 이 영업토지는 영업토지대로 따로 합치겠다. 이 내용이 바로 별도 합산이에요. 따로가 별도잖아요. 영업토지만 따로 합치겠다. 나뉘어서 별도 합산. 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농지였어요. 농지였으면 맨 땅보다도 생산성이 있다 없다? 생산성이 있어요. 하여튼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생산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서 판단했거든. 생산성이 있는 농지니까 이건 세금액을 아주 낮춰줘요. 낮춰주기 위해서 이걸 떼어내요. 그럼 떼어내는 것이 분리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내용은 세금을 아주 낮게 하기 위해서 떼어내는 거 분리과세.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을 아주 높게 내기 위해서 떼어내는 것, 분리과세.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면서 이걸 이제 구성하죠. 하나는 낮게 내니까 저율 분리과세. 하나는 높게 내니까 고율 분리과세. 둘 다 분리과세예요. 근데 세율만 달라요. 세율 다르니까 여기는 농지는요. 분리과세인데 세금액의 생산성이 높죠. 높으니까 아주 낮게 줘요. 낮게 0.07%로 써갑니다. 다시 목장. 목장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으니까 이도 띄어내요. 띄어내서 분리과세 해가지고 0.07% 갑니다. 그러면 공장 토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생산성 높죠. 높으니까 분리과세. 그리고 공장 토지는 농지와 목장보다도 환경에 대한 내용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여요.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는 약간 높여서 0.2% 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급 오락장, 단란주점, 눈사롱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아요? 하나도 없어요. 단란주점과 눈사롱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집사람 말로는요 타락거래요. 타락이죠. 타락이니까 생산성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요 분리과세인데 아주 높인다. 4%로서 아주 높이고 있어요. 4% 가지고요. 또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연 생산성이 있게 느끼는가?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이유로서 친구하고 내기 골프를 쳤다 하면 하루에 100만 원 넘게 깨집니다. 그럼 좋게 말하니까 내기, 나쁘게 말하면요 도박. 생산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도 어때요? 분리과세. 아주 높게 4% 갑니다. 이렇게 생산성에 따라서 요 내용으로 이렇게 구별시켜요. 이렇게 구별시켜 놓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여기다 추가해 줘야 돼요. 왜 추가가 돼야 되냐면 농지 하면은 작용농지도 농지죠. 또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도요. 작용하지 아니한 아니부자 써서 농지도 농지입니다. 그럼 여기 농지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로서 0.07%. 여기도 분리과세로서 0.07%.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작용되는 농지도 0.07.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도 0.07.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나와야 돼요. 작용 농지는 당연히 분리과세가 해야죠. 그럼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는 이건 맨 땅이에요. 이렇게 농지라고 나왔다 뿐이지 무늬만 농지이지 작용되지 않으니까 뭘로? 맨 땅으로 보겠다. 맨 땅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합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니까 뭐라 그래요? 종합. 있어요. 전부 다니까 종합 쓰고요. 지목에 관계없이 맨 땅으로 본 것들은 합치겠다는 뜻으로서 종합합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었으면 숫자는 0.2%부터 0.5% 누진세율이에요. 숫자 외우지 말고요. 별도 합산은 영업토지죠. 영업토지는 여기보다는 생산성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져요. 숫자는 0.2%부터 0.4%예요. 가격이 같다면 이건 끝이 0.4, 끝이 몇소? 0.5. 어디가 낮습니까? 여가 낮아요. 문장을 딱 읽어봐요. 읽어봐가지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에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고 하였으면 별도 합산. 영업 토지가 아니라 맨 땅이었으면요. 나대지였으면 종합합산. 이렇게 구별하세요. 이거 구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는 맨 땅으로 봅니다. 맨 땅이니까 뭘로? 종합
합산돼요. 그러니까 종합산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와 작용되는 농지의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농지가 있는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작용되는 농지로 봅니다. 농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농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 봐가지고 맨 땅으로 봐서 종합 합산 가져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롯데마트 있죠? 바로 앞에 있잖아요. 롯데마트, 여기가 롯데마트였다 합시다. 여기가 롯데마트고. 여기가 노탈이잖아요. 노탈이라서 이렇게 도로 있겠죠? 도로 있다. 그럼 하였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사람 많이 다닌다네요. 사람 많이 다니죠? 다니니까 이때는요, 장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되는 지역이니까 상업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 대장상으로서 농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작용되는 농지일까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일까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라고 계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하지 맙시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 안 친해요. 좀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떡국물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고 여기서 장사로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지역의 용도는 상업, 지역의 토지 용도는 농지, 불일치했죠? 그럼 여기는 농사 안 지은 거예요. 농사 안 지은 거니까 뭘로? 맨 땅, 종합 합산갑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토지 활용도가 나왔을 때 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냐 불일치냐 봐요. 일치했으면 그때는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다. 일치하지 않았으면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갑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법 배웠잖아요. 공법 배웠던 거 한번 연결시켜봐요. 공법 배웠을 때 시내 도시지역 내 배웠죠. 도시지역 내란 말은 인구가 밀집되거나 산업이 발전된 곳이 도시지역.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발전됐으니까 각기 지역마다 용도를 정합니다. 여기는 주거로 사용하라 주거지역, 상업으로 사용하라 상업지역, 공업으로 사용하라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나오면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군데군데 개발을 막았던 곳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인데 좋게 말하면 그린벨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구역 내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용도와 일치, 불일치. 자, 여기서 녹자가 푸를 녹자. 그리고 여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푸른 그린. 농지 어때요? 대부분이 푸르죠? 안 푸릅니까? 제가 여기서 예전에는요, 농지는 푸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죠. 1월 달과 2월 달은 시커먼데 왜 푸릅니까? 이렇게 하길래 그때 답했죠. 답한 것은 저희들은 일반적 경우를 먼저 말합니다. 그 특수 경우에 대한 경우는 뒤에 말합니다. 뒤에 말을 못 들었는 모양이네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써요. 대부분이라고 해줘요. 그럼 대부분 푸르죠? 푸르고 푸를 녹자 어때?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니까 작용되는 농지로 봅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숫자는 0.07%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일치예요? 아니 여기는 주거,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업, 농지. 불일치했죠? 불일치했으니까 이때는요. 맨 땅. 맨 땅이니까 뭘로? 종합 합산.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맨 땅으로 본 것들은 다 종합 합산이에요.
종합이란 말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 이거예요. 지목에 관계없이 다 합친다라는 뜻으로서 종합. 합치니까 합산 이 됩니다. 영업터이만 따로 합친다? 별도 합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지역의 용도와 일치됐다면 그때는 뭘로? 분리과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거기 요약집에다가 붙이세요. 다 끝나면 붙이세요. 자, 거기 16페이지 보시면, 유인물에서 16페이지 보시면은 키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자산세 넣으면서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기억,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그리고 농지였고 목장이었고 임야였으면 숫자는 0.07%. 거기 밑줄. 공장 토지는요. 0.2%. 공장 토지는 환경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인다는 뜻이에요. 공장 토지는 0.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A번 보세요. 법인 소유의 농지. 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 이렇게 나온다면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없죠.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농사 못 짓죠. 그럼 이 농지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예요. 누구 거니까? 법인 거니까.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이때는요. 맨 땅이니까 종합 합산으로서 가죠. 그런데 법인 앞에가 업종이 적어져요. 그때는 그 업종과 농지가 일치했다면 작용되는 농지로 봐서 분리과세. 법인 앞에 업종이 적어졌는데 그 업종에 대한 내용과 농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맨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 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어떨까요? 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 자, 법인 앞에가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죠. 그럼 작용되는 농지로 봐서 분리과세. 숫자는 0.07%. 다시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제조업, 2차 산업. 농지는 1차 산업. 그러면 업종 일치하지 않았죠. 이때에 대해서는 맨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보고 법인 나왔을 때 업종이 있었으면 일치했을 때 분리, 불일치했을 때 종합합산 갑니다. 그 내용 알면서 밑에 보죠. 밑에 보니까 제조업 법인은요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합합산.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에 공하기 위한 소비용 농지. 거기서 포인트는요 소비. 소비가 포인트. 소비에다가 동그라미. 이 소비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자가 소비. 자기 스스로 소비. 자가 소비로서 자기 스스로 소비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기 스스로 소비하니까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하죠.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포인트는 소비용, 얘가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한국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가 공급용 농지, 농촌 농지, 업종 일치, 불일치? 일치했죠. 일치하니까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 종중, 종중에다가 동그라미. 원래 이 종중에 대한 내용은 연도가 나와져요.
토지 공개념이 발생된 연도가 1990년입니다. 1990년 이전에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1990년 이후 공개념이 발생된 이후에 대한 내용의 농지는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대한 내용이 다행스럽게도 시험에서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1990년 5월 30일 이전이라고 맞게 적어지니까 그 숫자 보지 말고 종중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분리과세하세요. 종중 동그라미 치고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임야.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산이죠. 산은 나무 심어져 있죠. 나무의 효능 보세요. 나무의 효능은요, 홍수 막아지죠. 그리고 또 효능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환경과 연관되어 있죠. 이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다시 반대로 임야가 나왔는데 물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다면 그때는 맨 땅이다. 종합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또 지방세법에 있는 17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 이 넣었어요. 어떨까요? 자, 임야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그러면 이 환경 단어 보자마자 이때는요, 분리과세다. 이겁니다.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또 해볼까요? 개인, 소유의 임야다. 이러면요. 자, 임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의미도 없죠. 또 물 있어요? 물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맨 땅. 종합 합산입니다. 그 이제 간결하게 구별하면 돼요. 임야가 나왔을 때 환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분리과세다. 물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다면 그때는 맨 땅, 종합 합산갑니다. 맨 땅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한번 해볼까요? 이제 거기 밑에 봅시다. 거기에서 올 때 종중 나왔죠? 뭘로요? 분리과세. 종중자 보자마자 분리과세.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지구 내 임야. 여기도 환경 나왔죠? 분리과세. 이 자연, 환경, 지구 내 임야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오니? 7번 나왔습니다. 법률적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내용, 그 단어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산은 나무가 있으니까 환경과 관련된 거, 홍수하고 관련된 거, 물이죠. 이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또 해볼까요? 그 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다. 문화재 보호구역, 환경이죠. 그럼 뭘로? 분리과세.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하면은요, 그린벨트. 푸른 그린이니까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이도 뭘로? 분리과세. 또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상수원이니까 물이죠. 물이니까 이도 뭘로? 분리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해볼까요? 거기는 안 적어졌으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도시, 공원, 내의 임야. 어떨까요? 공원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분리과세. 이래 됩니다. 그래서 임야가 나왔으면 그 임야에 대한 내용이 환경과 연관된, 물과 연관된 내용이었으면 분리과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자, 그 밑에서 니은에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치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뭘로? 맨 땅. 맨 땅인데 공장용 토지만큼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파는 겁니다. 공장은 파는 거니까 이때는요.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토지로서 별도 합산이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동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에 공장 있어 없어요? 공장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미신 공장.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파는 거니까 뭘로? 영업. 영업이니까 뭘로? 별도 합산. 공장 토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별도 합산.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을 때 맨 땅이다. 종합 합산갑니다. 그럼 해볼까요? 시내 주거지역 내 농지는요.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 활용도는 농지,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맨 땅, 종합 합산. 또 해볼까요? 상업지역 내의 목장. 불일치했죠? 불일치했으니까 뭘로? 맨 땅. 상업지역에 목장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맨 땅, 종합 합산. 되겠죠? 그래서 공장 토지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별도 합산.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을 때 종합 합산이다. 그리고 그 밑에서 디귿 초갈자 있으면 초갈자 글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종합 합산이다.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서 초갈자 설명해 줄게요. 거기는 포인트만 잡아줬는데 지역의 용도와 일치됐어요. 뭐가? 목장이. 목장이 지역 용도 일치했으면 그때는 뭘로? 분리과세로 되는데 이 목장만큼은 한 가지 조건을 더 갖춰야 돼요. 기준 면적 내. 이 조건을 갖춰줘야 분리과세다. 숫자는 0.0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지역의 용도가 녹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토지가 있어요. 맨 땅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용도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맨 땅이죠. 맨 땅? 맨 땅이니까 뭐였어요? 종합합산. 그러니까 종합합산 가요. 종합산으로 가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어. 영리한 사람이었고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역의 용도가 녹지였어요. 아는 건 많으니까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일치했으면 세금액이 적게 나오는 분리과세다. 이걸 알고 이 토지 활용도를 정하려고 그래요. 정할 때 녹지니까 농사 지으면 돼. 농사를 지었다. 농지로 쌓였다.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에 가겠는데 예전에 농사 지었다면 절대농지라 할지 절대농지로서 뭉칠 수가 있어요. 절대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절대농지란 말은 절대적 농지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뭉겨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안 짓고 이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농사 짓지 않고요. 여기다가 소 한 마리만 키워요. 그러면 소 한 마리 키웠으면요. 목장. 지역의 용도는요. 녹지.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다. 이렇게 한다면 소 1000마리 키운 사람과 소 한 마리 키운 사람과의 형평이 어긋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네요. 여기다가 닭 한 마리만 키워. 그래 놓고 이건 목장이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가축마다 면적을 정해줘요.
소 한 마리 면적, 돼지 한 마리 면적, 심지어는 축사 면적까지 정해져요. 그럼 그 면적에 대한 숫자를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못 외우니까 그건 버리시면 돼. 버리고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기준. 면적으로 정했죠. 기준 면적 4가지만 일치. 그럼 얘가 기준 면적이었으면 여기까지만 일치. 그럼 기준 면적을 벗어난 나머지 부분은요. 일치하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이니까 뭐라 표현되겠어요? 초각. 그래서 초각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맨 땅. 이거 맨 땅이란 얘기예요. 맨 땅이니까 뭘로? 종합합산. 되겠죠? 그래서 초각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다시 니을. 니을 보니까 영업 터지죠. 자,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내용의 토지였다고 한다면 보자마자 별도 합산 그러시면 돼요. 거기에서 별도 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A번 보세요. A번에 대한 이유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요. 긴데 그냥 거기다가 짧게만 적어줬어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뒤에서 차고용 토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하였으니까 요 차고용 토지는요. 영업이죠. 벌써 운송 사업이 곧 뭡니까? 영업. 그럼 이 차고용 토지는 영업의 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분리 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으로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학원. 학원 영업일까요? 교육일까요? 교육이요? 대단하십니다. 학원이 교육이다?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그 토지는요. 별도 합산이다. 여기 B번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왔냐면 이게 4번인가 5번 출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관광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 자, 식물원 들어갈 때 관광사업자가 하였으니까 표 끊어요, 안 끊어요? 표 끊죠. 그건 뭐예요? 영업.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이다. 영업 토지만 따로 합치겠다. 별도 합산. 그리고 D번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 자, 여기에서 의미는 다르나마 장사했죠. 분명히 전제 붙였어요. 의미 다르다고요. 의미 다르나 장사는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장사에 관한 법률. 안 나옵니까? 장사했잖아요. 그럼 뭘로? 별도 합산. 거기서 포인트가 장사에 관한 법률, 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가 포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썰렁했다 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 이 말이 없이 단순하게 묘지 나왔어요.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거기다 밑에다가 적으세요. 그 옆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썼네요. 비교 하여가지고 묘지는 비과세. 그럼 묘지가 과세 되려면은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장사에 관한 법률. 되겠죠?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요.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이다. 그 다음에 2에서 스키장, 대중 골프장, 그다음에 뒤에가 보전이 되는 임야. 이 임야는 스키장, 대중 골프장이 있으니까 영업이죠. 영업 아닙니까?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이때는 뭘로? 별도 합산. 조심하실 점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해운제 골프장은
해운제 골프장은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4%. 해운제 골프장은 분리과세로서 4%. 이게 곧 있으면 시행령으로서 개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됐어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끝났고요. 이제 문장에서요. 해운제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건 뭘로? 도박. 도박? 해운제 도박 아닙니까? 도박 안 하신 말. 대중골프장은 도박 안 해요. 거기는요. 그것도 합니까? 하시구나. 저는 안 해요. 골프를 못 치니까. 저도 골프를 쳤었거든요. 맨 처음에 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치 하는 얘기가 꼭 보면은 폼이 잘 나가다가 거의 맨 마지막에서 이게 손목이 휘어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탁구 치는 놈이거든요. 탁구 치니까 손목으로 치는 게 탁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만 봤다면 손목 스냅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손목 스냅 때문에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 더럽잖아요. 골프채 던져놓고 안에 막 나오는 놈이 접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못 쳐요. 그리고 안 치길 잘했습니다. 지금 쳤으면은요, 저 돈 많이 잃었어요. 해운제에 나오면은 이건 뭘로? 도박이니까 이때는 분리과세인데 아주 높게 4%. 됐죠? 이제 고일분리, 저일분리 알 필요 없어. 그냥 분리과세인데 숫자는 4%다. 그리고 여기는 분리과세인데 숫자는 0.07%다.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해운제가 아니라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영업. 골프 연습장 영업 아니에요? 영업이니까 그때는요. 별도 합산이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갑니다.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미음 갑시다. 미음에서 산업.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을 말합니다. 기반 산업. 기반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산성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높죠. 높으니까 분리과세. 공장용 토지가 분리과세일 때 숫자는요. 0.2%. 이것도 0.2%가 됩니다. 0.2%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반 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누가 가지고 있냐? 공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땡땡 공사. 이렇게 나온다면 이 땡땡 공사란 요 공사란 글자 보자마자 분리과세하세요. 이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되는 내용의 토지가 40 몇 개가 나옵니다. 그 40 몇 개를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기반 산업에 관련된 토지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땡땡 공사 나왔으면 분리과세. 또 땡땡 공사와 연관된 내용도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관된 것도. 그래야 형평성이 맞거든. 자, 한번 해볼까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요? 못 나왔어요. 공사 뭐에서 분리과세. 숫자로 물어본다면 0.2%로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공사니까 연관된 건요. 주택건설. 주택건설 넣어도 마찬가지 분리과세다. 이거 되겠죠? 다시 한국도시가스공사 이었으면요. 분리과세다. 도시가스니까 연관된 건요. 에너지 관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분리과세됩니다. 그럼 에너지 관련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기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염전입니다. 소금, 염전.
이거 분리과세라는 거 기억하세요. 소금 산업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염전 나왔다면 그때는 분리과세. 숫자는요 0.2%. 지문이 여가 지문이요 엄청나게 길게 나와져요. 그런데 이 지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염전. 염전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다시 문장 쭉 가볼 때에 끝에가 터미널 나왔어요. 터미널에 대한 내용은 교통 기반 시설이에요. 교통 기반 시설이니까 여기서 어때요? 기반 산업이죠. 분리과세. 터미널 토지랑 글자가 끝에서 있으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요. 여기 앞에가 어떤 글자가 있냐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나와요. 그럼 이 글자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아, 이거 영업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영업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토지 나왔으면 교통 기반 시설로서 분리과세.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려면 기억하세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말려면 기억이 되니까. 기억하세요. 뭐가 나왔을 때? 터미널. 그러면 차고용 토지하고 구별할 수 있겠죠? 차고용 토지 나왔으면 이때는 영업, 별도, 합산. 터미널 나왔으면 분리, 과세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위산업. 방위산업도 우리나라 기반산업이죠.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문장에서 군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그때는 방위산업으로서 분리, 과세다. 요 3개 정도 기억하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기억 못하겠다. 방금 적어진 게 썼죠? 네. 적어진 건 난 기억 못하겠다 하면은 3개만 줄입시다. 염전, 터미널, 군대. 여기 나왔으면 분리, 과세다. 이러면 되겠죠? 여기 한번 세고 그 다음에 또 그 옆 페이지, 옆에 오른쪽에서 비읍, 고급 오락장. 이거 단란주점, 눈사롱, 타락이죠. 분리과세인데 아주 높게 4%. 해운제 골프장도 4%. 그리고 맨 땅, 나대지, 뭘로? 종합합산.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 토지문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요. 맨 땅, 종합합산. 이거 기억하세요.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 종합합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냐? 이게 5줄이에요. 작년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5줄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무허가 이 말 나오고 끝에가 토지로 끝났다 하면 이 토지는 맨 땅, 종합합산. 한번 보여줄까요? 기본서 볼까요? 기본서에서 페이지에 다녀서 알려주면은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계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만 잡아줄게요. 129페이지인가? 예, 129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디귿에서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 말 나왔죠? 못 찾았구나. 밑에 있는 숫자가 1, 2, 9이라고 적어진 것 펴보세요. 129페이지. 폈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요약도 있어요. 있는데 디귿에서 맨 끝에 디귿
건축물에서 허가, 그 옆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뭡니까? 뭐가 나왔죠? 그리고 끝에 가보니까 끝에서 토지는 그랬죠? 그럼 뭘로? 종합합산. 어때? 지문 길잖아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겠죠? 그래서 무허가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 다시 이제 위문으로서요. 잡종지는요, 맨 땅으로 봅니다. 맨 땅인데, 잡종지로서 맨 땅으로 보는 내용들이 쭉 나와져요. 쭉 나온 것으로서 채석장, 그리고 공동, 우물, 이런 글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글자는 시험지에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글자 보지 말고 잡종지 글자 보자마자 종합합산으로 됩니다. 이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이에요.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몇 페이지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기본서로서는요, 15페이지. 요약집으로서는 아까 6페이지. 그러면 15페이지, 6페이지로 기억할 겁니까? 이것만 딸랑 기억할 겁니까? 이건 딸랑 기억하세요. 딱, 틀은 딱 간단해요. 맨 땅은 뭘로?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맨 땅으로 보는 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 합친다. 다가 뭐예요? 종합. 합친다? 합산. 이런 거죠. 그러면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아니한 농지는요. 뭘로? 맨 땅. 종합합산. 됐죠?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요. 분리과세. 또 지역의 용도와 목장이 일치했어요. 그러면요. 분리과세. 예를 들어 볼 때 녹지 지역 내의 목장이었어요. 녹지, 지역, 목장. 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니까 분리과세. 숫자는 0.07. 또 다시 공업지역 내에 공장하면요. 일치. 일치니까 분리과세. 숫자는요. 0.2. 또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업에 대한 내용은 영업 토지만 따로 합친다? 별도 합산.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토지는요. 분리과세. 숫자는요.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기본 틀만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건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됐죠? 줄인 15페이지 다 하시려고? 한번 해볼까, 그럼요? 아니, 이거 요약집 집으로 해볼까요? 요약집에서. 자, 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맨 위에 목장 나오죠? 목장에서 첫 번째 점. 자, 옆에 있는 시커먼스 가려보세요. 시커먼스 가려보고 첫 번째 점 봅시다. 뭐 나옵니까? 군 나오죠? 군과 도시적 박 나왔다면 무조건 일치하세요. 군, 목장 일치하겠죠? 분리, 과세. 다시 두 번째 점. 개발 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목장. 일치, 불일치? 일치. 분리, 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도시적 박 나왔죠? 목장 일치. 분리, 과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세요. 거기에 약간 갔더니 어떤 글자가 딱 튀어나와요. 초각. 뭘로?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 경영 목장.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그랬죠. 업종 일치, 불일치. 제가 너무 또 어려운 거 물어봤죠. 불일치. 불일치니까 이때는요.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 공업지역 내 목장은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뭘로? 종합, 합산.
되겠죠? 그냥 간단해요. 자, 여기서 목장 나왔을 때 지역의 용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일치했을 때 분리. 불일치면요. 맨 땅, 나대지.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해볼 때, 자, 페이지에 대한 내용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막바로 옆에 가니까 뭐 나옵니까? 초과. 뭘로? 종합 합산. 2번 나오면서 일반 건축물 옆에가 영업 건축물의 토지. 그럼 이 토지는요? 영업 토지니까 별도 합산 가야겠는데 그 옆에 뭐 나왔어요? 초과. 초과 나왔으니까 종합 합산. 그 다음에 2번 부재지주 소유 농지. 그 농지의 소유자가 그곳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안 지으니까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 합산, 맨 땅.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기업,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제외 지역. 자,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제외했으니까 어느 지역을 말할까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과 목장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끝말은요. 종합 합산.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나대지. 맨 땅이죠. 뭘로? 종합 합산. 6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7번에서 위법 시공된 건축물의 토지. 위법 시공이니까 법 어겼죠. 이게 바로 무허가. 무허가 토지는요. 종합 합산. 잡종지 나왔으니까 종합 합산. 그 잡종지 옆에 있는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치장, 노천시장. 이 글자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이럴 필요 없죠. 잡종지 글자 보자마자 종합 합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딱 하시면 돼요. 요 기본 틀. 되겠죠? 요 기본 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류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구별됩니다. 구별된가 안 된가에 대한 이로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풀어볼 때 120페이지 문제 1번만 풀게요. 저도 여러분 눈초리 보고 알고 있어요. 눈초리가 지금 이제 가지 한 눈초리 진짜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1번만 풀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복습해 줄게요. 복습해 주면서 문제 또 풀어줄게요. 그러면 이 2번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틀 잡히겠죠. 문제 1번 갑시다.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자, 종합합산 토지를 골라라. 라는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문화재, 안의 임야. 그러면 환경이죠. 환경이니까 분리 과세. 2번에서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한 공장 토지.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국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뭔만 사용? 국방만 사용. 그러니까 국방에 관한 내용이니까 군대잖아요. 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 과세. 숫자는 0.2%. 그 다음에 3번.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뭐 나왔어요? 무허가. 나오고 토지 나왔죠? 그럼 뭘로? 맨 땅. 종합 합산. 답은 3번.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환경. 지구 내의 임야. 임야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분리 과세.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임야.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뭘로? 분리 과세.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약집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요 내용 틀 잡아주고 할게요.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좀 제가 오버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오버 안 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복습해 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